걱정돼서 전화했어. 괜찮은 건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군. 보안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니 짐작 가는 구석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서 안심이 됐어. 그때 정보를 노렸던 세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걸지도 모르겠군. 귀국해야겠어. 골프를 칠 때가 아니야. 주소를 모르니 난 그쪽으로 갈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도록 하지. V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더 답답하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만 있었다면 내가 이토록 불안함을 느끼진 않았을 텐데. 보안 시스템 문제도 V가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야. 물론 루시엘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알고 있을 테니 걱정은 없지만 RFA에 자꾸 이런 수상한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해. 모두가 모르는 심각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V는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통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군. 안전하게만 있어줘.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지. 괜찮으신 겁니까? 걱정돼서 전화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건, 그건 불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의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 반응입니다. 혹시 루시엘 씨에게 호감이 있으신 겁니까? 역시 그러셨군요. 제 추측일 뿐입니다만 루시엘 씨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워낙 마음을 숨기는 분이라 직접 고백을 듣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부인님이 연락이 안 된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메시지 확인도 못할 만큼 바쁜 걸까요? 이사님이 이야기를 또 꺼내시기 전에 얼른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매워요. 아우. 아니요, 양파 깠는데 엄마가 수경 끼고 까라는 거 모양 빠진다고 그냥 깠다가, 눈물이 그냥 바가지로 쏟아져서, 아직도 눈 따가워 죽을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완전 맛있는 김치 만들고 싶어요. 내 땀과 눈물이 들어간 최고의 김치. 저 엄마가 저 부르네요. 저 다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김치 좋아해요? 맛있게 되면 좀 나눠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손맛은 좋거든요. 참,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세븐 형 믿어주세요. 그 형, 당신 위험에 처하게 가만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 진짜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해요. 네, 한주민입니다. 당신이군. 심심해서 전화한 건가? 그렇다면 나의 중동 감상에 귀를 기울여봐. 중동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더군. 예를 들어 여기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해. 여성은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 요즘 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발상이야. 그런 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나라지만 동시에 매우 개방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서 신기하더군. 게다가 오일머니라고 불리는 이 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워. 그대와 통화하고 있으니 루시엘이 떠오르는군. 요즘 둘이 메신저에서 사이가 좋던데 그 녀석의 어떤 점이 매력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군. 루시엘과 나는 차이점이 많아. 예를 들어 나는 돈보다 일이 주는 성취가 좋아. 사실 돈은 차고 넘칠 정도로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지. 하지만 루시엘은 뭔가 달라. 일을 하는데 성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더군. 본인이 잘나서 잘하는 것일 뿐.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 외에 무언가에 얽매여서 억지로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 내 착각이었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루시엘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에 확신이 들더군. 루시엘이 힘들다는 걸 드러내는 건 처음 봤기 때문이야. 내 추측으로는 루시엘의 상황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그대가 루시엘을 잘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그대와 대화하는 루시엘은 어딘가 즐거워 보였거든. 그래, 조금 걱정이 돼. 루시엘이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책임감 하나는 나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물론 여전히 특유의 괴짜스러움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지만 특이한 사람이니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지. 난 이만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겠군. 이만 끊지. 귀국해서 연락하는 걸로. 굿바이. 전화했네? 메신저 봤어? 야, 나 세븐이 그 자식 정말 감동했다. 진짜 대박이지 않냐? 그 자식이 속마음은 착한 거 알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까지 날 도와줄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사실 무명일 때도 세븐이가 나 도와줘서 어느 정도 궤도로 좀 오를 수 있었거든. 배우라는 게 사실 처음 일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난 마케팅이고 뭐고 하나도 모를 때 그 녀석이 나 엄청 도와줬지. 야, 이거 솔직히 세븐이 녀석한테는 밥 몇백 끼 사줘도 아깝지 않다. 트리터 이건 좀 오버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날 신경 써주는 거 엄청 느껴져. 엉뚱한 소리만 엄청 하지만 그래도 속은 정말 괜찮은 놈이라니까. 그치? 항상 우리 멤버들 신경 쓰고. 야, 이게 일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혼자 그렇게 갇히듯 숨어서 오랫동안 있는 것도 보통 일 아닐 텐데.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말이야. 걔는 징징대는 것도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서 진지하게 짜증내는 건 본 적이 없어. 생각해보면 세븐이 그 녀석이 속으론 우리 중에 제일 성숙할지도 몰라. 뭐 요즘엔 겉도 변하고 있지만 사실 네가 세븐이 속에 있는 다정함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뭐 둘이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세븐이 잘 부탁해. 암튼 난 세븐이한테 큰 빚 졌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한 호의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세븐이한테 연락 오면 내 마음 좀 전해줘. 알겠지? 나 이만 들어간다. 또 연락하자. 저예요. 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고 있어요. 엄마도 그렇고 제가 주위 사람들을 너무 신경 못 쓰고 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엔 엄마 얼굴 딱 2번밖에 못 봤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산다면 1년에 2번씩 엄마가 4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라면 80번밖에 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바빠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핑계만 대고 미루고 있었어요. 80번밖에 엄마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슬프고 섭섭해지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도 젊은 시절 같지 않을 나이고 외롭게 중년을 헤쳐나가게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전화라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방학이면 엄마 보러 자주 지방에 가려고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면서 네가 먼저 전화할 줄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울컥할 뻔했어요. 괜히 울면 또 엄마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꾹 참고 씩씩하게 통화했지만요. 그쪽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아니 시간 나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봐요. 아버지한테도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랑 통화하는 자식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교육방송 같은 말만 했나요? 전 진심이에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쪽도 그리고 그쪽의 가족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븐 형, 그러게요. 화를 내긴 했지만 형도 많이 외롭고 힘들겠죠. 그쪽이 같이 있으니까 가족처럼 잘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세븐 형은 메신저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도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둥둥 뜬 느낌이죠. 그쪽과는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네요. 저 전화 왔어요. 아까 연락했던 초등학교 동창인가 봐요. 나중에 또 연락해요. 잘 자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다른 녀석들도 너한테 전화해서 실컷 들었을 말이겠지만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폭탄? 무슨 영화에나 나오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살면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도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위치도 말 안 해주고 계속 거기 있는 걸로 결론 짓다니. 리카 씨는 좀 더 안전한 수단을 생각해 볼 수는 없었던 거야? 부이가 동의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세븐이까지 셋 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그건가? 예술하는 사람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부이가 사진으로 예술했던 사람이니까 폭탄 같은 상상 속에 머물러야 할 물건들을 현실에 끌어왔을지도. 아니지. 폭탄 설치랑 예술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까지 현실을 반영 못했다면 날 구해주고 도와준 부이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폭탄 실험을 할 만큼 허허벌판이나 외딴 섬에 설치했으면 몰라. 우릴 도와주겠다고 들어온 사람의 집에 폭탄이 있다니.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담배 몇 대 피워서 해결될 기분이 아니야. 이 주변 오토바이를 한 번 더 돌고 와야겠다. 맞다. 내 목숨까지 위험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이 오빠가 참아야지. 이 정상인 오빠가 참는다 참아. 여기 정상은 너랑 나랑 유성이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떡해. 이럴 때 너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징징거린 것 같아. 오토바이 탄다는 말이나 하고 이런 시간에 넌 거기 그렇게 있는데 면목 없다 진짜. 귀요미 송? 갑자기? 야, 하지만 레이디의 리퀘스트를 저버릴 수는 없는 법. 그거 좀 유행 지나긴 했는데, 응? 목 좀 풀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야. 야, 근데 이거 실제 율동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아쉽다. 어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지금 당장 달려갈 수는 없지만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가는 사람 명단 중에 나도 있다는 거 기억해줘. 알았지? 밥 잘 챙겨 먹고 좀 쉬고 있어. 쉬다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을지 몰라. 그럼 또 통화하자. 여보세요? 저 메신저 보고 깜짝 놀라서 연락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지금은 평범이고 천재고를 떠나서 아니 천재도 저랑 똑같이 생각할걸요? 폭탄은 사람 집에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폭탄이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세븐이 형이 제정신이라면 당신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쪽이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뒀었다는 사실이 화나지 않으세요? 리카 누나는 당신처럼 옆에서 지켜줄 사람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절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이 세상이 게임이었으면 좋겠어요. 폭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나 나올 설정이라고요. 이 세상이 게임이라면 난 폭탄도 상관하지 않고 텔포를 타서 그쪽에 있는 곳으로 가 지켜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손 놓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뭐라고요, 엄마? 네, 알겠어요. 가요. 빨래 다 겠다니까요. 더 통화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전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하네요. 성인이 된 실감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오늘 전 아무것도 못하지만 세븐이 형이 잘 지켜주리라 믿을게요. 힘내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엄마. 지금 가요. 저 그럼 가볼게요. 안전하게 계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접니다. 이사님이 귀국하시고 첫 번째로 내린 지시가 담당자님의 안부 인사를 대신 물어봐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직접 전화하면 되실 텐데 왜 저를 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 전화에 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참 좋군요. 아침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아침을 걸으셨다면 점심이라도 꼭 제대로 챙겨 드시길. 저도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되었다면 잠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 컴퓨터를 켜고 젠 씨의 DVD 폴더를 정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루시엘 씨는 제대로 밥을 챙겨 드시기는 하는 걸까요? 일 때문에 바쁘고 평소에도 밥을 잘 안 드시긴 하지만 매번 과자를 드시는 게 조금 불안하군요. 담당자님과 함께 계시니 챙겨주신다면 먹을지도 모릅니다. 본인 일에 집중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그래도 말을 좀 더 예쁘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루시엘 씨가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긴 해도 일 하나만큼은 프로이니까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본인 식사 타이밍이 따로 있을지도 모르고요. 담당자님이라도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같이 굶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간식거리라도 주변에 살짝 놓아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양이를 다루는 것 같네요. 아무튼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게다가 옆에 루시엘 씨가 있으니 안전면에도 안심이고요. 말이 없다니 정말입니까? 말이 많다 못해 좀 귀찮게 느껴질 정도인데. 글쎄요. 메신저에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담당자님에게 보여주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상상은 안 가지만 루시엘 씨가 말수가 적어진 건 쑥스러워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금세 어색함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세븐 씨가 담당자님을 지키러 간 건데 거꾸로 담당자님께서 세븐 씨를 보살피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새지만 저희 회사 사원 중에도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여자 사원과 이야기할 땐 입을 꾹 다물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여직원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걸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기다린 결과 점점 입이 트이더군요. 그러면서 사내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사내 연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사님께서 일에만 지장 없으면 된다고 룰을 바꿔버리셨습니다. 후일담도 재밌는데 그 둘이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휴가를 잔뜩 써서 그 여파로 제가 또 야근을 하게 되었죠. 오늘 오전에는 그 커플이 신혼여행 갈 때 어떻게 일을 분배할 것인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이런, 몇 분 안 남았어요. 지금 자료 준비해서 회의실로 이동해야겠어요. 모쪼록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보세요? 아, 너였군. 멤버들의 V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것은 나도 알고 있어. V는 오래 알고 지냈고 내가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내지. 하지만 이번 일에서만큼은 나 또한 실망이 커.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어쩌면 내가 좀 더 간섭을 했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정말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니 고맙군. 그대가 최대의 피해자인데 말이야.
그런데 소꿉친구와 못할 말까지 다 한다고? 어떤 거지? 이제까지 살면서 내게 욕을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졌어. 그대와 친구는 정말 친한가 보군. V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 반드시 필요한 충고를 하는 것 말이야. 우정을 깨기가 무서워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어. 그리고 친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걸 말리는 것 또한 친구의 의무겠지. 난 어쩌면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하지만 그대는 앞으로도 그렇게 친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도와주는 믿음직한 친구로 남아줘. 날 위로해주는 건가? 그대는 다정하군. 이런 엘리자베스 3세 질투하지 마. 이 상냥한 아가씨는 너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럴 땐 재즈를 들어서 기분을 환기시켜야겠어. 그리고 좋은 음악에는 좋은 와인이 따르는 법이지. 와인은 어떤 게 좋을까? 그대는 내가 무슨 와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 대신 엘리자베스 3세가 저 고귀한 발끝으로 가리키는 걸 마시겠어. 그대와 이야기라니 엘리자베스 3세가 자꾸 질투를 하는군. 내 목소리가 조금 들떴나? 그럼 난 엘리자베스 3세를 달래주러 가야겠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길. 여보세요? 잠시만요. 엄마, 나 잠깐 학교 일로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지금 잠깐 방 밖으로 나왔어요. 제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죠? 제가 오피스텔에 가서 뭔가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세븐이 형 조수가 필요해서 전화하신 거라면 제가 딱이죠. 제가 지금 가야겠네. 그래야겠네. 저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엄마한텐 팀플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돼요. 사실 틀린 것도 아니죠. 우린 팀이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전화한 거라고요? 안 돼. 무슨 일이 있길 바라는 건 아닌데. 잘 생각해봐요. 오피스텔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분명 있을 거예요. 저 청소도 잘하고 게임도 잘해요. 아무튼 전 있으면 도움됐지 쓸모가 없진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 거기도 정신이 없을 텐데 제가 너무 나가고 싶어서 한번 말해봤어요.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엄마 눈엔 온통 불편한 거 투성이래요. 아니, 제가 좀 손이 안 닿는 곳은 청소를 덜 하긴 했어요. 문틀이나 이런 데까진 생각이 못 미쳐서요. 그래도 제가 만들어둔 거 엄마가 드셔보시더니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러셨어요. 하지만 음식만으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엄청 청소시키셔서 기진맥진 죽을 것 같지만요. 체력 테스트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진짜로 안 필요해요? 저 진짜 일 잘할 수 있는데. 애초에 거기 위치도 모르긴 해요. 알겠어요. 오피스텔로 가는 건 포기할게요. 하지만요, 그래도요. 혹시나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꼭 불러주세요. 제가 두 분을 지킬 엄마. 그 컴퓨터는 젖은 걸레로 닦으면 안 돼요. 좀 죄송해요. 더 위급한 구출 대상을 찾았어요. 아무튼 나중에 필요하면 꼭 불러요. 여보세요? 왜? 뭐야? 설마 세븐이 변신했어? 늑대? 짐승? 긴급 상황? 그럼 다행이고. 야, 조심해. 남자는 이게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여자보다 힘이 세고 덩치도 크게 태어난 만큼 머리는 단순하다는 거 꼭 알아야 한다. 세븐이가 겉으로 보면 연애나 스킨십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보이겠지만 남자는 모르는 거야. XY 염색체의 충동성을 무시하면 안 돼. 밖에 자주 안 나가는 녀석은 아주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연극 대본 보면 말이야. 진짜 별의별 미친 남자애들 많이 나온다니까? 내가 컴퓨터만 잘했어도 세븐이 이 녀석 숨겨놓은 폴더 다 뒤져서 취향을 알아보는 건데. 내가 이 해킹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게 될 줄이야. 아니,
널 구하러 간 건 고맙고 좋은데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뭐냐, 저기 알지? 이 시간은 아주 위험한 시간이야. 늑대 인간이 왜 달을 보면서 울고 변하겠어? 사람들은 보름달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이 시간, 그 야심한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자세히 말하려니까 이게 참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긴 했. 야, 아무튼 내 뜻은 전달됐을 거라고 믿는다. 안 되겠다. 나 어떻게 하냐.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이 세상 남자는 가족 말곤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래? 네 생각대로 원래 세븐이는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 타입은 아닌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 응? 세븐이가 널 좋아하는 거 다 보이잖아. 좋아하면 가지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냥 좀 불안한데. 오늘 밤 이렇게 둘이 통화하면서 보낼까? 그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잠깐만. 나 배터리 나갔다고 경고 몰렸네. 왜 하필 타이밍이 이렇지? 충전기 어딨다? 잠깐. 충전기, 끊길지 모르니까 빨리 말할게. 그동안 조심하고 있어. 알았지? 맞다. 얼마 전에 사극 대본을 받았는데 은장도라고 알지? 야, 아니 그거 대용품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 그러다가 너 말고 그 녀석 위협력으로 쓰는 거야. 알았지?